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아마 오늘은 또 빨리 마칠 거예요. 3시간 만땅으로는 안 채울 것 같고, 한 2시간 반? 예상은 그래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있고요. 우선 수출 실적 명세서 봅시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신 다음에 띄워보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우선은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 기출 문제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뭐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팁을 알려드리자면, 문제에서 보통 지금 첫 번째 보는 문제가 2016년이라 돼 있죠. 다 그냥 18년으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입력을 다 18년으로 입력을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가 18년이니까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한다는 생각으로 넣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67-1회 그게 선적일 보시면 2016년 8월 20일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18년으로만 바꿔주세요. 연도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에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제 또 슬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리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입력은 단순 입력이라서 쉬워요. 그럼 이제 환율인데, 환율은 보시면 원칙은 선적일 기준, 그러니까 환율을 선적일 걸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예외가 있어요. 선적일 이전에 환가라는 게 있어요. 가치로 환산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그게 이제 환가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환가일의 그 환율을 써야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희로상서부터 보세요. 선적일이 8월 20일이죠. 근데 환가일이 8월 15일이죠.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옆에 보세요. 환가일 환율을 써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책 환가일 8월 15일에다가 줄 거고, 환율도 환가일 밑에 있는 900달러, 그러니까 900원이죠. 1달러당 900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따가 이거 입력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LA 상사 보세요. 선적일은 8월 22일, 환가일이 25일. 이건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 환율인 1050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킹덤 상사는 9월 17일이라고 일단 돼 있고, 보시면은 환가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선적일 환율 1100원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도 없거든요. 거래처는 임의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넣으란 뜻이에요. 지금은 거래처가 없으니까. 자, 우선 날짜부터 갑니다. 2기 예정입니다. 1, 2, 3, 4, 5, 6, 7, 8, 9 7, 9.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넣는지. 수출 신고 번호는 적혀 있는 대로 016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넣어야 되네요. 다시 넣을게요. 숫자만 하이픈 빼고. 네,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하이픈 들어가네요. 선적 일자. 아까 2018년으로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환가일을 넣는 칸 아니에요. 지금 선적한 날짜를 그대로 그냥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화코드. 통화코드는 F2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많이 뜨죠? 여기서 USD라고 넣어보세요. 그럼 미국 USD가 뜨죠? 요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아까 900원에 체크했으니까 900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외화가 보시면 수출액이 20만 달러입니다. 20만 달러. 그럼 환전을 해주고요. 이제 거래처 F2번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처를 넣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80회 최근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안 맞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LA 상사와 킹덤 상사도 거래처 임의로 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방금 하신 것처럼. 연도는 다 2018년으로 바꿔주시고. 거래처도 임의로 넣겠습니다. 선정 날짜 또 2018년으로 바꿔서 넣어주시고. 올해 날짜로, 올해 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사실 수출 실적명에 있어서는 방금 문제로 그냥 다 정리 끝났어요. 뒤에 보이시는 58-2번, 56-1번 뭐 이런 것들 두 문제가 남았는데 일단은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반복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해볼게요. 58-2번 해보세요. 다 2018년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넣은 거 밑에다가 그냥 넣으세요. 어차피 그 기간이 같으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넣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넣겠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거 잘 보시면서 동일한 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냥 예 하시고 넣으세요. 아마 번호를 재탕하는 것 같아요. 선정 날짜는 8월 17일이니까 2018년으로 해서 8월 17일로 하겠습니다. 통화 코드는 달러 하니까 USD. 미국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미국이라고 찾으니까 USD가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USD라는 말이 안 적혀 있더라도 그 나라 이름을 적어도 조회가 된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달러 수출했으니까 10만. 환율 적어야 되네. 환율부터 적을게요. 환율은 선적일이 8월 17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 일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이 선적일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17일 1100원이네요. 그리고 제품 10만 달러. 거래처도 임의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거래처가 안 맞으니까 거래처도 임의로 넣으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6-1번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가 아니고 요 챕터를 마무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56-1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부터 12월이었고요. 동그라미 1번은 마틴 미국이었고 동그라미 2번은 일본 도쿄 상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출 신고 번호는 책에 적혀 있는 거 보고 넣겠습니다. 먼저 또 미국 거부터 넣었고 선정 날짜 2018년으로 하겠습니다. 통화 코드는 아까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선정 날짜가 10월 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110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외화가 얼마냐면 5만 달러. 거래처는 그 마틴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넣겠습니다. 인천세관. 세관은 너무했다. 자, 일단 그냥 신선. 마이크로사가 있긴 있네. 자, 일단 넣고요. 그 다음 요 일본 거 있죠. 여기 포인트가 하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번호 넣고 선정 날짜 2018년 10월 20일 넣었고, 그 다음에 일본 넣었고, 환율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환율 일본은 100엔당 얼마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1엔당 얼마인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12라고 넣으셔야지. 1200원에서 뒤에 공 두 개를 날리고 12를 넣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요겁니다. 이게 완전 과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넣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엔화는 100엔, 100만엔. 거래처는 뭐 임의로 넣고.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디고? 환율. 환율을 12라고 넣어야 된다. 됐죠? 네, 그것만 이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끄고 저장하고 수출 실적 면세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도 좀 넣어놨습니다. 우선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미부터 봅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일단 면세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과세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매입액에다가 소정의 비율을 곱해서 매입세 공제를 시켜준다. 예시가 그거예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죠. 채소를 면세로 사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음식값을 받을 때는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물건 면세로 사와서 자기는 공제를 못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물건까지 뭐 조금 쌌다곤 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제를 못 받고 판매한 음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누적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조업 같은 통조림을 제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과일을 사오죠. 복숭아를 사왔어요. 면세로 사왔죠. 제조를 하죠. 통조림 만들 때 열이나 화학품이 들어가죠. 그러는 순간 과세가 되거든요. 그 통조림 팔면서 이제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데 판매한 물건에 대한 과세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제해주겠다. 의제라는 말은 그렇게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로 봐줄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선 아셔야 돼요. 사올 때는 면세였고 팔 때는 과세인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충족이 되면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러면 요건 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면세로 사온 게 뭐냐 하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돼요. 농산물은 아시겠죠 뭔지. 그 다음에 축산물은 동물, 수산물은 바다, 그 다음에 임산물은 채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농산물들이.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보이시죠? 계산서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이제 면세로 사왔다라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끌고 가지고 사왔다. 그러니까 영수증은 일단 잘 챙겨란 뜻이에요. 사오면서 영수증 잘 챙겨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세금계산서는 못 끊어요. 세금계산서는 1차적으로 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세 물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라는 걸 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계산서를 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산서 합계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서 잘 받아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혹은 신용카드 끌고면 되겠죠. 요건 신용카드 등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용 수증. 그 세 가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용 수증. 그런 식으로 해서 사와라. 그러면은 의제 매입 공제는 시켜줄게거든요. 자, 근데 또 이제 단 보이시죠? 단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제조업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업은 안 돼요. 제조업만 혜택이 하나 있어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줄 보세요. 시골에 가서 할매한테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과일을 이빨 사왔어요. 할매한테 카드 대여 안 된다, 현금 영수증 안 된다, 계산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답답하잖아. 왜냐면 그거 완전 많이 끊어와가지고 만들어서 팔면 세금 낼 게 엄청나거든. 근데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하면 되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 그 시골 가서 할매한테 면세농산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증빙 서류는 없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입력해볼 의제 매입세 공제서만 제출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만 되는 거다. 그런 서류가 없더라도. 그럼 제조업 아닌 사람들은 위에 있는 요 서류들 잘 받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고요. 계산 방식은 몰라도 돼요. 요건 어차피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요건 됐고, 요거 외워야 돼요. 공제율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공제율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일반 음식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제조업자 있죠.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106분의 6 아니면 104분의 4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전자세무 정도 되면요, 우리 회사는 법인 이상인 회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개인이 나올 가능성은 많이 부족해요. 희박해요, 희박. 왜냐면 우리 회사가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초에 전산세무 그냥 전산회계 1급부터 전산세무를 쭉 올라갈 때는 다 법인 사업자예요. 나는 보통. 자,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을 눌러보면 여기 법인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회계 1급부터 나는 법인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기 포인트가 뭐냐면 106분의 6 법인 사업자이냐, 음식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이냐, 일반 음식업, 혹은 중소제조업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보통은 문제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요. 내가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만이라도 좀 외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77-1회 요 문제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당사는 요 시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보시면 요 시급 체크하셔야 되고 법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음식업을 하는 법인이 얼마였는가를 적으셔야 돼요. 106분의 6이라고 바로 적으시면 돼요. 위에다가. 자, 106분의 6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사실 이 문제는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이랑 완전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대로과 뭐가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 돼 있죠. 요새 제가 목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자, 일단은 목을 좀 안정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거는 안 시켰어요. 요건 안 시키고 요 세 번째 줄 요것만 시켰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요것만 나왔어요. 기존에는. 근데 최근 77회 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 안 하던 시대대로, 보통 밑에 문제들은 다 그렇거든요. 밑에 문제는 다 안 넣었으니까 안 넣었을 때는 어떻게 넣었는지 그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에서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띄울게요. 요걸 일단 띄워주세요. 그 다음 문제 날짜를 보시면 일기 확정이네요. 4, 5, 6입니다. 4, 5, 6,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를 넣겠습니다. 넣는데 이제 보세요. 그 표에 보시면 자, 요 세 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6월 30일 마늘부터 볼게요. 마늘. 일단 나는 요 직업을 용이하는 법인이죠. 이제 생각하실 게 아까 이론 정리했었던 거 잠깐 볼게요. 요 직업이면 요 밑에 거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계산서를 받든가 신용카드 명세서나 그 다음에 그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저거 첫 번째 계약서라고 보이세요? 이거는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빙을 제대로 못 받았죠. 아까 제조업자들은 증빙 제대로 못 받더라도 농어민한테 직접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요 라인은요, 내가 제조업자였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입력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계약서 딸랑 들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못 넣어요. X. 지금 입력 못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보이시죠? 이거는 매우 좀 독특한 문제인데 요거 자체가 면세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말하는 그런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자체가. 지금 영수증은 뭐 잘 받아왔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게 자체가 뭐 면세이냐 그리고 공급 대상이 되냐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과. 일단 사과는 면세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잘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얘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과농장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는 또 거래처 임의로 넣으시면 돼요. 사과농장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자식당으로 넣었고 이제 취득일자를 보겠습니다. 그 취득일자 6월 30일이라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2018년으로 해주세요. 6월 30일. 자, 그 다음 구분에 계산서, 신용카드, 농어민 매입이 떴네요. 아까 전에 계산서라고 돼 있죠. 그럼 1번. 품목은 사과. 수량은 20kg, 2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매입가액은 212000. 자, 이제 공제율이 있죠. 아까 우리 106분의 6이라고 기억했었죠? 3번.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도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공제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여기 한도 칸이 있거든요. 요 칸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좀 넣어 볼 건데요. 우리 문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이다. 예정분은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 말은요, 여기 예정분은 넣지 마시고 여기에다가만 3억 3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를 어디 넣는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이미 공제받은 부분 보이시죠? 사실 요것도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 저 이미 공제받은 부분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미 공제받은 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던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한다면 이제 이게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서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그건 똑같아요. 위에 두 개 아까 입력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사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요 문제에서 원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지울게요. F5번을 누르면 삭제가 되지요. 자, F5번 눌렀습니다. 삭제시켰고요. 자, 이렇게 저장됐고, 메인 매출 전표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6월 30일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사과 자체가 살 때 계산서를 받고 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면세 53번, 매입이니까 53번,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수량이 20kg라고 돼 있어서 그냥 2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단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총 매입가액은 21만 2천원이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단가 계산이 자동으로 또 되기도 해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뭐 거래처는 아무거나 넣으세요. 일단 요건 우리 책에 있는 거래처가 데이터에는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는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1번 분계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 원재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변, 문제를 읽어보시면 다 현금 지급이라 되어 있거든요. 현금 일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방식인데요. 잘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막 과세 분계를 놓고 하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란 계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공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거든요. 근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간편 집계라는 걸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를 근데 사실은 지금 일단 하고 봅시다. 요 의제 보이시죠? 의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 보이시죠? 누르시고, 공제세율 지금 자동으로 106분의 6 된 거 보이시죠? 이건 왜냐면 우리 회사 정보가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상에서 너그 회사 음식업이네, 그럼 106분의 6이네 이렇게 자동으로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세요. 그럼 분계가 지금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분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 끄고, 이제 의제 매입세액을 4월부터 6월이라고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럼 방금 넣었던 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확정분에 확인하시면 돼요. 확정분은 아까 우리가 넣었으니까 아마 3억 3천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이거 보고 됐죠? 이게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알려드렸거든요.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내가 단독으로 넣는 거 알려드렸었고, 두 번째는 방금 제일 최근에 나왔던 문제대로 한다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서 반영시키는 거,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연동시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려면 세액 같은 게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입 매출 전표에는 그 날짜의 거래만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요 의제 매입 공제 신청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각각의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요 기간 안에 지금 조회 기간이 5월 6월이 되긴 했지만 4, 5, 6이었죠. 1, 2, 3, 4, 5, 6 4, 5, 6이잖아. 4, 5, 6 기간 안에 있는 거래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정분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다 되려면 기간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개할 때 자기가 난 이제 요거 의제 매입세 공제 받겠지 하면서 미리 넣는 경우는 없대요. 하여튼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다가 내가 직접 넣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메인 매출점 입력 요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면세를 넣고 분계를 일단 한 다음에 여기 간편 집계라는 곳에 가서 의제를 눌렀고 그 다음에 이 의제 매입을 누른 다음에 적용을 시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쪽 요 메뉴에 적용이 되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방금 했던 거 두 가지 방법 한번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메인 매출점표 넣는 건 없어요. 76-1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잖아요. 제조업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소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제조업, 중소기업 요거거든요. 중소제조 104분의 4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 입력을 해보세요. 자, 갑니다. 76-1번. 키워드 제조업이고요. 중소입니다. 자, 중소제조업은 특징 104분의 4. 요거 특징이었고, 그 다음은 공제서류 제출에 대한 그 요건이 좀 완화됐었어요. 아까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업민으로부터 받을 때는 증빙 안 받아도 돼 라는 말 했잖아요. 그 혜택까지 지금 다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 지금 부천농산에서 농산물을 사왔고 증빙 계산서 이거는 뭐 누구나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홍상진 농민 직접 매입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증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마느냐, 이 사람은 제조업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 두 가지를 다 입력을 할 건데요. 이것도 예전 문제니까 매입 일자를 2018년도로 해서 좀 고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해라고 했으니까 뭐 해보겠습니다. 10, 11, 12로 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10, 11, 12. 자, 공급자. 그 거래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로 넣으세요. 자, 취득일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9일. 그리고 증빙은 계산서.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100. 매입 가격은 1억 2천. 공제율은 104분의 4. 하나 넣었어요. 됐어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죠. 개인 이름이 있나? 없네, 따로. 자, 이것도 이렇게 넣었고요. 취득 날짜 2018년 11월 12일. 그 다음에 구분. 요거는 3번 농어민 매입. 요거 잘 넣으셔야 돼요. 농어민 매입.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수량은 50. 매입가액은 500만원. 공제율 104분의 4 넣었어요. 기본적인 건 다 넣었지만 그 다음 밑에 추가 자료 볼게요.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이며, 자, 아까 예정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1억 4천 넣고, 두 번째 확정은 1억 8천 넣고, 그 다음 2기 예정 신고 때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는 받지 않았다. 있었으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지금 안 받았다 했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됐죠? 자, 76-1회 이렇게 또 1번 문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 66-1번 봅시다. 요거 잠깐 푸시기 바랍니다. 66-1번 지금 푸세요. 자, 이것도 바로 넣겠습니다. 제조업,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이것도 104분의 4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매우 심플하죠. 연어산업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계산서 잘 받았고요. 맞죠?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넣고, 예정 과세 표준, 확정 과세 표준까지.
이건 뭐 바로 넣겠습니다. 일단 거래처는 임의로 넣고 날짜는 2018년 0407로 하고 그 다음에 계산서. 이때 문제가 매우 쉬웠습니다. 연어, 수량, 그 다음 매입가액, 그 다음에 104분의 4 여기까지 넣었고 그 다음에 예정은 2400 확정은 2800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하는 사람들은 요거까지 다 외워서 막 계산식을 만들어서 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거지. 자, 그 다음에 63-1번 문제. 지금 문제가 다 똑같은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63-1번은 일단 패스할게요. 이거는 문제를 보시면 방금 했던 문제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체크할 것만 할게요. 제조업, 법인,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법인, 중소기업. 이분은 일단 보시면 밑에 한우 한돈을 샀지만 증빙 또한 매우 잘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되는 건데 혹시나 이제 농어민으로부터 사왔다. 근데 증빙이 뭐 계약서 혹은 그냥 일반 영수증이다 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사람이라고요. 맞죠? 그것만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추가 자료는 방금까지 입력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63-1번은 지금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60-1번 마지막 문제만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60-1번. 이 문제 첫 번째 줄에 음식업 체크, 법인 체크 하셔야 돼요. 음식업, 그 다음에 법인 체크해 주시고 연도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연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자, 일단은 2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 데이터는 안 불러왔습니다. 자, 음식점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구분을 보시면 계산서 잘 받았고요. 신용카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품명은 야채, 정육 두 개 다 이제 매입세 공제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농어민 매입, 현금거래고 농부한테 샀고 쌀을 샀어요. 보시다시피 현금거래라는 말은 아무런 영수증을 안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공제가 되느냐인데 아까 공제되는 사람은 제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업이기 때문에 요거 아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X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입력해 보세요. 저도 지금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수량은 따로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 공급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 넣으셔야 돼요. 거래처별로 다 따로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두 개 넣었어요. 포인트만 좀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뭐를 좀 더 봐야 되는가. 지금 요 두 개는 잘 넣었을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예정 공급가액, 확정 공급가액도 여기 있는 거, 요 아랫부분을 여러분이 잘 넣으셨을 거예요. 저도 일단 넣겠습니다. 242, 그 다음에 258까지 넣었어요. 지금 뭐 최근 문제들도 요까지만 넣으면 다 어느 정도는 다 패스가 됐거든요. 근데 이 회차를 또 제가 문제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료 3번 때문이었어요. 이 회차에서는 이제 자료 3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료 3, 단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단기 매입액이라는 데 보이시죠? 단기 매입액이라는 데다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84200을 넣어주셔야 돼요. 184200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위치만 기억해주세요. 184200을 지금 어디에 넣었는지 위치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단기의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매입 금액이 뭐냐, 그거를 이제 단기 매입액에다가 넣었다는 거, 그걸 이제 넣었다는 게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보이시죠? 예정 신고 때 이미 한번 의제 매입을 했었던 게 어디냐인데요. 자, 요거는 여기 예정 신고분 여기에다가 42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단기 매입액 184200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가 있었다, 요걸 넣으라는 뜻인데, 근데 단기가 아까 뭐였어요? 예정, 확정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때 있었던 거랑 확정 때 있었던 거를 총 합쳐보니까 면세 매입, 의제 매입할 수 있는 게 요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 안에다가 단기 매입액에다가 넣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두 가지 막 넣었었거든요. 요 야채랑 정육 넣은 거는 지금 확정 신고 기간 때 일어난 사건일 뿐이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단기 매입액은 예정 때 거랑 포함해보면 총 금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치만 좀 기억하세요. 저기 넣었고, 그 다음에 이미 공지한 거는 지금 맨 아래쪽에 넣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또 하고 또 잠깐 쉬겠습니다.